자, 23차시 비상교과서 96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대단원이 바뀌어서 세 번째 대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 중단원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소단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요.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라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임을 알고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들 간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논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 지구가 좀 특별한 행성이죠.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라는 행성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적당하게 커서 이제 적당한 두께의 대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온도 자체가 적절해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액체 상태의 물만으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대기의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차단되어서 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은 계속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에는요, 이제 생명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교과서 이제 97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딱딱한 이제 땅을 포함해서 지구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지구의 겉부분과 내부를 포함한 직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으로 기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70% 정도는 이제 바닷물로 둘러싸여져 있죠. 수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직권, 기권, 수권에 이제 걸쳐서 넓은 영역에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합쳐서 생물권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 영역을 외권이라고 하는데 그 외권 중에서 이제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각 권역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적어보면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죠. 직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로 이루어진 수권, 그리고 대기, 기권, 그리고 대기 바깥쪽이 외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이제 좀 특별한 점이죠. 생물권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 권역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 지구의 형성 과정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지구가 처음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이 상태였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동성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이제 무거운 철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부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심부의 겉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멘틀과 지각은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각 명칭을 보면 이제 요 안쪽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녀석을 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안쪽 핵을 안내자를 써서 내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핵, 그리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맨 바깥쪽 지각 이렇게 있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각은 이 중에서 가장 바깥쪽이어서 제일 늦어서 지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 지각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딱딱해서 밀도가 클 것 같지만 요 안쪽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밀도가 굉장히 크고요. 요 지각이 가장 밀도가 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고 밀도가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요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대륙 지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해양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요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이게 짓눌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 두께는 대륙 지각에 비해서 얇고 바닷물에 의해서 눌러져서 다져졌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게 사실관계하고는 좀 떠나서 요 기억을 하기에는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해양 지각에 비해서 이제 대륙 지각은 위에 물이 없죠. 바닷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눌러져 있는 상태로 밀도가 작고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 밑은 이제 멘틀인데요. 멘틀은 이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그 위에서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판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외핵과 내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는 것은 여기 외핵이 이응이 있죠. 그리고 액체도 이응이 있으니까 외핵, 액체 뭐 이렇게 기억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분 오바이트 할 때 렉 하죠. 렉 오바이트는 액체죠. 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를 하게 되고요. 여기 액체 상태에서 전하를 띤 입자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전류가 되고요. 이 전류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액의 대류에 의해서 이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자기장은 이제 태양에서 오는 그리고 태양 이외에 다른 데서도 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태양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도요, 생명체가 행성의 지구에 존재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보이지 않는 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없었다면 이제 태양을 비롯해서 우주에서 오는 각종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생명체에게는 좋지 않은 좀 위험한 이런 환경이 되었겠죠. 근데 다행히 외액이 액체 상태였고 대류를 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생명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핵의 경우에는 중심부 온도가 이제 6000도씨에 이릅니다. 이건 태양 표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우 높은 온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에 의해서 압력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핵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고체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멘틀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액체 상태라고 보지는 않고 유동성이 있는 이제 고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바닷물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가 수건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빙하도 수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각이 아니고 수건입니다. 그래서 물로 이루어진 것은 다 이제 수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지 이제 그러니까 H2O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수건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기권인 것은 이제 수증기,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기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 수증기가 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이 적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식수로 많이 이용되는 지하수와 강, 호수 이런 것들이 수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중요한 물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열이 크다라는 측면,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기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닷물의 경우 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서 이제 층을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 이제 가로축은 수온, 바닷물의 온도이고요. 이 세로축은 바닷물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A층은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층은 바람에 의해서 잘 섞여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층이라고 해서 얘는 혼합층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B 지역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태양빛이 잘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을수록 햇볕이 약해져서 온도가 낮아지는 층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깊을수록 햇빛이 약해지면서 온도가 약해지는 층이라고 해서 수온 약층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C층에 이르게 되면 또다시 이제 온도가 일정한데요. 혼합층과 달리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낮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이상 들어가면 뭐 깊이에 따른 햇볕의 차이도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깊은 바다에 있는 층이라고 해서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깊은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는 이제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게 또 위도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수온의 분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도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를 보면요, 요 ABC가 각각 하나는 고위도, 하나는 중위도, 하나는 저위도인데요. 이 중에 A 그래프가 고위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도는 이제 북극, 남극 같은 극지방이죠. 이 층은 이제 그냥 깊이하고 관계없이 요 전체가 어차피 햇볕이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심해층과 같이 온도가 낮고 일정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에 이제 온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쪽이 요 B 그래프이죠. 그래서 이 B 그래프가 저위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C 그래프가 보면 그 온도가 보면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위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위도가 혼합층이 가장 두껍죠. 그래서 중위도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바다의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는 겨울이고 하나는 여름인데요. 당연히 온도가 낮은 A가 겨울이 되겠고요. 온도가 높은 B가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 분포를 보면 여기가 낮으니까 겨울, 여기가 높으니까 여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보면 혼합층의 두께가 겨울철이 더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은 두께가 이 정도인데 겨울철은 이 정도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겨울철에 혼합이 잘 된다라는 거고, 겨울철에 바람이 전반적으로 더 세게 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분포에 대한 자료가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000km까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가 하늘을 한자로 할 때 하늘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1000km까지가 하늘이어서 하늘천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H2O 중에서 유일하게 기권이 녀석 있죠. 나머지는 다 수권인데, 그게 수증기, 기로 끝나는 그 수증기를 포함한 질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하늘천이라고 했죠. 이 1000km 두께 중에서 거의 99% 가량이 한 30km 이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안이 주로 우리 인간에 좀 관련이 깊은 이런 기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요 맨 아래쪽에 있는 대륙권하고 성층권 일부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기체 분자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쪽부터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맨 아래쪽은 이제 지표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표면이 이제 햇볕에 의해 달궈지면 뜨겁죠. 그래서 지표면으로 또 올라갈수록 요 지표에서 나오는 열이 약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기권이라고 해서 대류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쪽이 온도가 낮고 아래쪽이 온도가 높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녀석은 밀도가 커져서 내려가고 온도가 높은 기체는 밀도가 작아져서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류권은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증기도 다량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류가 활발해야 되고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류권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대류권에 가장 많은 기체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수증기과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기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고, 수증기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증기도 대표적인 온실 기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의 지역은요, 이제 지표면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수록 태양과 더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이 성층권은 이제 안정적이죠. 아래쪽에 이제 저온의 기체가 있고 위쪽에 고온의 기체가 있으니까 이동하지 않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적으로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실제로 이제 장거리로 움직일 때에는 대부분 이제 성층권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 점이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면 여기 보면 성층권, 오존층, 그래서 층이 둘 다 들어있죠. 성층권, 오존층, 층층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존층의 역할은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또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 발 바깥쪽에 있는 게 열권인데요. 열권은 대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로라가 여기서 나타나고요. 이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로라가 있는 지역에 신혼여행을 가는 게 로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서 오로라를 보면서 오열하는 장면, 오열 이렇게 기억하면 오로라 열관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열권이 시작되는 지역이 80km예요. 그래서 80km인데 열권이 끝나는 지점이 1000km거든요. 그럼 80에서 1000이니까 열권이 가장 두꺼운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권하고 나머지 층 사이에 중간에 있는 권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권역을 중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중간권의 경우에는 역시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이건 성층권 상층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이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대륙권하고 이제 온도 변화의 양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저온이어서 밀도가 커서 내려오려고 하고요. 아래쪽이 고온이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요 중간권에는 이제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려면 대류 현상과 수증기의 존재,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요 중간권은 대류만 일어나고 수증기는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권의 이제 네 가지 권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권은 이제 기권 바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태양이라든지 태양계 전체, 별, 은하 등을 다 일컬어서 외권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태양이 결국에 가장 절대적인 큰 영향을 지구에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아직 외권에는 생물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죠. 지구에 해당하는 이제 직권, 기권, 수권 여기에 이제 생물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 교육과정의 통합과 교과서에 있던 그림인데요. 한 번 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 직권은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외핵이 유일한 액체이고 여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권은 해수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권의 한 99% 정도는 이제 30km 높이 내에 집중되어 있고 그게 대륙권하고 성층권 일부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대륙권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이제
넓게 분포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표면에서 수킬로미터 이내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